자,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네, 1, 2월 과정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246페이지 펴시고요. 246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문제는 지난주 문제예요. 문제 잘 풀어보셔야 됩니다. 꼭 풀어보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246페이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여기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득세 총서를 공부했는데, 자, 우리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합니다. 그죠?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데, 그럴 때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거주자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2과세 기간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1과세 기간 내에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이에요. 그래서 주소가 없더라도, 주소 있으면 거주하는데 주소가 없더라도 1과세 기간 동안에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뭐라고 한다? 거주자라고 하고, 거주자 그러면 항상 싸이를 떠올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국외 소득도 과세합니다. 근데 다만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예요.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거주자여야 되는데, 거주자 중에서도 자, 국내에 양도 1년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거주둔 거주자만이 납세무가 있다는 거. 4년 주소 거주둔 거주자는 납세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다 그러면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니까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주두지 아니한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럴 때 비거주자 그러면 항상 팥가수 마돈나를 떠올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무가 있습니다. 국외 소득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마돈나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소득 발생하면 소득세 납세무가 있는데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납세무가 없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마돈나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했다, 우리하고 납세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요, 납세지는 거주할 때는 납세지가 어디로 갑니까? 주소지, 집값과의 분류부라고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근데 비거주자다 그러면 주소나 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리지고,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요,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납세무자가 과세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없어요. 중간에 사업을 개시하든 중간에 사업을 폐업하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근데 근데 거주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해서 비거주자가 될 때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기도 합니다. 전날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우리 과세 방식,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것과 원래 세분화하면 분리과세 방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안 가르쳐 드렸고요. 또 분류과세 방식이 있습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한다?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합산해서 과세해요?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해요? 별도로 구분해서,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양도소득세는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인세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여러 번 팔았다,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역시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현황 부과하니까 양도 1년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네.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네,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입니까? 아니고, 부동산 임차권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 됩니다. 지역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점포 임차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상가 임차인의 지위로서의 점포 임차권, 권리금 받고 다른 임차인한테 상가 권리를 넘기잖아요. 그런 점포 임차권 아니고, 또 어업권, 광업권, 또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같은 무채 재산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란 말 들은 채권도 대상이 됩니다.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자, 국민주택채권, 토지개발채권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토지로 안 바꿔주니까. 자, 국민주택채권, 토지개발채권 이런 건 아니고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란 말 들은 채권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시동생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치르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명의가 바뀌었을 때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 이렇게 물어본 얘기 해드렸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산, 글자 그대로 네 가지가 있는데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것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이랑 함께 양도해야지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또요, 기타 자산에는 특정 법인 주식 그래가지고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특정 법인 주식 50, 50, 3년 내 50, 또 특수업종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스키장, 골프장, 휴양, 콘도 같은 거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인데 80% 단한주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건을 보긴 볼 건데 그 요건을 바꿔서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기타 자산에 대한 그 특정 법인 주식 요건이 뭐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냥 나중에 이제 볼 건데 어떤간에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을 제외하고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요. 주권 비상장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근데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뭐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 됩니다.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파생상품, 금융상품, 파생상품도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상 받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혼자 복습하고 있고 지금 또 여러분이 복습해야 되는데 저는 밥만 먹으면 항상 얘기하지만 맨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돌아다니면서 밥만 먹으면 똑같은 얘기 계속 아침 저녁으로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는데. 자,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자, 소득세법상 양도요.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면 한마디로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등기 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닌데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만 양도 담보된 자산의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완전히 대가하고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유상 이전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양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가 쭉 있었습니다. 매매,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용이죠. 공매나 경매 포함입니까? 네, 공매나 경매도 공매 등 경락 등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고.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양도에 해당하는데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부동산 같은 거 이전하거나 돈 갚아야 되는데 그럼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혼할 때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혼할 때는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위자료 주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되잖아요. 근데 단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예, 제3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이라든가 또 조세 물납에 가름한 이전이라든가 조세 물납도 자 지자체 부동산 물납 금전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납하면은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되고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죠. 자 그래서 대물 변제는 전부 다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부담보증여 설명드렸죠? 예, 그래서 작년에는 부담보증여가 취득세에서도 나오고 양도소득세에서도 거의 뭐 독립한 문제식으로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냥 종합문제 속에서 양도